네, 안녕하십니까. 7월이 끝나고 8월이 시작됐죠. 8월 원세계 시즌 계절, 네, 누드 계절입니다. 네, 몸들 건강하시고, 자, 8월 8월 10월 또 강복절 있죠. 또 그전에는 7월 27일, 어제 그저께, 한반도 6.25 동란 후 3년 만에 7월 27일 날, 1953년이죠. 정전협정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6.15 공동선언, 그 유명한 6.15 공동선언, 김대중, 김정일 간의 통일을 위한 맹세서입니까? 맹세서. 네, 흐무맹랑한 친구들, 흐무맹랑한 사람들, 네, 유명무실해져버린 6.15 공동선언. 여하튼 우리 한민족은 외침, 강대국에서 침략을 받았다? 네, 약 3,000여의 침략을 받았다 그러죠. 우리 조선이 건국한 전후에. 네, 어쨌든 우리 민족은, 우리 한반도는 외침을 받고 강복하고 해방되고, 또 동족끼리 남북 간의 갈등, 경쟁, 적가 통일, 평화 통일을 놓고 또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 한반도 운명은 유독 비참하다, 슬프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현재 1월 오후 세월호 참사 테러 사건에 관련해서 이제 결정적인 제보자, 증언자, 살아있는 학생들, 살아나온 학생들, 네, 집법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 5시간 후면은 그 학생들 입에서 증언이 나오겠죠. 살려달라, 구명보트를 보내주지 않은 그런 정황들이, 그 선장들이 일부 불가피하게 과실을 범했는지, 아니면은 미필적 고의, 살인을 예견하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끼리 도피한 긴급 피난 아닙니다만, 어쨌든 살인죄에 성립되는 것인지, 본 기자의 생각은 그 학생들 입에서 나오는 말에 따라서 아마 선고량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결정적인 증언자입니다. 어쨌든 오늘 저는 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마 내연의 관계 같지는 않고 부부 같습니다. 금은머리 파뿌리대로 살고 있는 저 두 노인이 우리 또 코리아타운 로스앤젤레스 한인 해관 앞을 쓱 지나가는,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라가면서 사진 촬영해 봤는데, 어쨌든 부부유별 부창부석, 네, 야히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깊이 잠에 들자 갈비뼈 한 대를 뽑았다 하죠. 사실은 없습니다만은 그 갈비뼈로 만든 이불.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갈비뼈가 24개, 앞뒤로 12개씩 있는지 하나가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 두 노인이 걸어가는 저 아름다운 모습, 부부싸움도 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혼하지 않고 손잡고 걸어가는 저 노인 부부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항구입니까, 바다입니까, 밭입니까? 네, 남자는 밭이 아니고 종자다, 그런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을 걸어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이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LA 선데이 저널지도 보도를 했죠. 네, 자, 유병헌이 이미 시신을 발견했고, 네, DNA 검사 다 끝났죠. 어쨌든 타살 가능성 높다, 네, 타살 가능성으로 보고 있다,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글을 올렸습니다만은, 네, 이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외진 곳에서 풀밭에서 죽을 리가 없다. 정몽은
노무현, 황장엽 등등 그런 분들처럼 자살을 가장한 타살이다, 살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정보원이 몫입니다.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죽었는가. 세월호 참사가 아닌 테러가 과연 미주통신문 TV 분석대로 북한과 친북 좌파 정치인들 등등 공범이 아닌가, 그 키를 유병현이 쥐고 있었는데 정몽호처럼 대북투자금 폭로 관련하여 사지를 차단시킨 그런 수법대로 유병헌이를 살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방송 나갈 때는 이미 7월 30일 재선거, 보궐선거가 끝났겠죠? 네, 우리 대한민국 좀 심합니다. 툭하면은 재선거, 보궐선거, 총선, 대선, 이놈의 선거를 하다가 나라를 망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죠. 네, 건은이, 네, 서초 괜찮습니까? 강남 괜찮습니까? 수사과정 했죠. 국정원 댓글 사건을 담당했던 이 여자가 우리 오야봉이 보스가 김용팔이 경찰청장이 간섭을 하고 외압을 하는 바람에 내가 거짓말했다. 거짓말이 되겠죠? 이것이 탄로가 났습니다. 오야봉이 외압을 압력도 행사하지 않았는데 행사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 어제 드러났습니다. 보니까 강주 출신인데 어쨌든 야당에서 이 여자를 국회의원 후보로 내보냈죠. 기라성 같은 후보들을 제끼고 이 여자를 국회의원 후보로 돈 한 푼 받지 않고 후보로 출마시켰다. 대가성이 있느냐. 본 후보 정치 인물을 시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후 뇌물죄도 성립된다, 그런 말이 있는데 당선 아마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보도 이 신문 방송들 나갈 때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당선됐는지 여부. 참 재미나는 서울 코리아입니다. 산업화가 성공하자 이런 여자 남자들이, 젊은이들이,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젊은이들이 국가의 운명을 어둡게 만드는, 네, 국격을 낮춘다는 말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 체제를 교란, 위협하는 이런 사태를 계속 주시할 때 상당히 불안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 100달러짜리 미화입니다. 이 100달러짜리 이 한국 돈으로 10만원 정도 되죠. 네. 저도 기자 생활 한 3, 40년 이상 하면서 이런 돈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10불, 100불 정도는 괜찮은데 100불이 좀 넘어가면은, 초과되면은 돈을 주는 사람이 대부분이 이유가 있다, 사유가 있다, 대가성이 있다. 네. 그런 뇌물죄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100달러짜리 10장 정도, 10장이면 100만원입니까?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본 기자경영 법칙에서 볼 때 100달러 이하가 아니고 100달러 이상이 되면은 뭔가 꼼수가 있다. 네, 이유가 있다. 그런 생각 갖고 있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김영란 2년 전에 국민인권위원회입니까? 국민위원회입니까? 위원장 했죠. 대법관 출신 여자. 이분이 대가성이 없어도 100만원 정도 받으면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람에 지금 소위 김영란법을 제정하라, 그런 외압이 있죠. 네, 여기서 오늘 본 기자가 코멘트 하겠습니다. 상당한 이유 없이, 대가성 없이 돈을 주었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그것을 입증을 또 잘 시켜야 됩니다. 입증을,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돈을 직무 수행에 관련하지 않고 별도로
의도 없이 받은 돈은 무죄다, 처벌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부정 청탁금지법 관련 등을 한번 고려해 볼 때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처벌해야 되겠다. 네. 이런 뉴스를 종합할 때 본 기자의 생각은 아까 전술한 대로 10불, 5불 정도가 아니고 $100 이상 되는 돈이라면 대체로 대가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김영란법 제정에 있어서 찬성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입니까? 운전 차량 등록소죠. 우리 LA의 DMV 그게 찾아갔다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직원이 담당 직원이 통일신문사 TV 차량 특수 넘버를 받는 등등 수속을 하다가 시간이 많이 걸려 본 기자가 미안해서 돈을 많이 줄 수 없고 $20를 봉투에 내주었더니 $20를 봉투에 내서 줬더니 받을 듯 말 듯 하더라고요. 여자 직원이. 그 다음 나는 억지로 봉투를 넣고 나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방송 한번 했죠. 그랬더니 한 열흘 만에 그 봉투가 되돌아왔습니다. 이 돈은 받을 수가 없다. 미스터 밴드도 아까림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 왜 돈 20% 주느냐.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는 그런 돈을 받으면 안 된다. 메모가 적혀서 왔습니다. 그런 점 볼 때 $20도 받지 않고 돌려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몇만 불, 몇십만, 몇백만 불도 받아 챙기는 사람도 있겠죠. 네, 어쨌든 간에 우리 미국은 대체로 청렴하다. 네, 공직자들이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 문제인데 이 안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는데 어제 그저께 제가 판단을 하고 기사를 올렸는데 일본 정부에도 보냈습니다만은 이 안보 문제, 이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겠다. 빨리 풀어야 되겠다. 이게 70년 만에 느닷없이 미국에서 터져 나오는데 옛날 2차 대전 때 독일에도 여성들이 많이 당했죠. 소련군들한테. 그래서 이처럼 시끄럽지 않았는데 일본이 이 문제를 방치할 경우에는 일본 이미지가 진짜 국격이 이해받을 수 있다. 해소될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처리하라. 네, 그렇게 한번 주장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서울 뉴스 마지막인데요. 시간이 30분이니까 정말 말을 다 못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미군들이 와 있죠. 1978년입니까? 네. 그때 11월 7일 날 한국군과 미군이 통합을 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했습니다. 네, 북한 위협 시대는 우리 한국과 미군이 동시에 연합해서 공격하고 반격하자. 그래서 용산 기지에 사무실을 오픈했는데 어제 그저께 서울에 와 있는 유엔군 사령관 커티스 유엔군 사령관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해를 하게 되면 제2의 6.25 전쟁, 세컨 6.25 전쟁을 유발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통킹만 사건처럼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데 본 기자가 좀 위험하다. 왜 연합사령부가 용산에 있는데 평택으로 이전하려고 하느냐. 동두천이나 38선 쪽 올라가지 않고 왜 자꾸 내려가느냐. 우리 육군본부도 대전에 내려가 있죠. 전부 다 내려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제가 노무현 때부터 특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어째 특히 미군들이 동두천에 빠져나오느냐. 네, 이런 연합사령부까지 평택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그분이 서울에 미군들이 잔류할 것인지 남아있을 것인지 고려하고 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아직 나는 결심하지 못했다. 좀 더 두고 보자.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지통제가 위험해지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저는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북한의 미사일 등등 위협을 볼 때 불안하다,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청와대는 사생결단, 본 기자 기사 썼죠. 사생결단식으로 끈을 잡아야 된다. 놓으면 안 된다. 연합사령부까지 지방으로 내려가서 안 된다. 네. 그래서
본 기자는 미국이 왜 계속해서 주한미군들을 역할을 약화시키는가 주시할 필요가 있다. 주목한다. 네, 이렇게 주장하면서 특히 전쟁이 발발할 때 전시작전 통제권, 전쟁이 나면 한국군보다도 미군이 앞서서 지휘를 하게 되는데 이 김대중 노무현 요놈들이 북한과 짜고 봉제 판단입니다. 미군이 가지고 있는 작전들을 우리 한국군에게 돌려달라. 우리가 하겠다. 네, 북한과 붙다가 툭 하면 그냥 손들고 항복하면 끝납니다. 이런 놈들이 전시작전 통제권까지 장난을 쳤다. 우리 한국군이 가지고 있다. 우리 한국군이 막강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한반도에 전쟁이 날 경우 핵무기 날아올 경우에는 그 대응할 수 있는 군대는 미군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노무현이가 주도했습니다마는 그 배후에 김대중이가 북한과 짜고 수도 이전을 하려고 했고 전시작전 통제권까지 환수해서 받아내서 장난에 치려고 했다는 이런 무서운 업무들을 볼 때 이제 박근혜 정부가 할 일이 있다. 할 일이 많다.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미국 LA 코리타 뉴스 좀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노인회가 몇 군데 있죠. 우리 한인사에, 네, LA 노인회, 충청도에서 오신 동호회가 있고, 또 금남 노인회도 많습니다만은, 우리 LA 노인회, 한인회가 4층 있죠. 이 김병호 회장 사람이 참 좋습니다. 저한테 가끔 광고비 떼주는데, 네, 이번에 추석을 기해서 한번 큰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네, 경로잔치. 우리 교민단체장도 그렇지만은 기업체 사장들 좀 많이 지원 좀 해주기 바랍니다. 경로잔치,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잔치를 하겠다. 네, 천수를 다하고 있는 우리 노인들을 한번 이루해보겠다는 LA 노인의 그 뜻을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신시, 배시, 복시는 한 가족 같은 사람들인데 충청동호회 회장 신충호 씨가 자그마한 사무실에서 컴퓨터 공짜로 무료로 가르쳐준다. 네, 공부하고 싶은 사람 우리 충청동호회 오라. 네,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노인상조회 한 2,000명 되죠. 멤버들이 회비들을 많이 받는데 10불, 몇십 불씩 그 돈이 1년, 2년 되면 수십만 불 되는 모양입니다. 그게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문제점을 지적한 제보자가 나왔는데 제가 내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정연진, 네, 원코리아, 네, 북한에 따져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고 있는 정연진 씨 어제 그저께 휴전협정 길을 맞아서 우리 LA 교민들 한 100명 정도 초청해서 행사를 가졌죠. 네, 제 사진 나올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길을 왔는데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이긴지 누구도 나를 했네. 사람들은 정말 고난을 그 속을 헤매나 그래서 한국에 있는 문화, 역사랑 미술이랑 그거 다 이제 영향을 받아서 호랑이 그림 그렸고 이제 돌아오기 전에 좀부터 이제 이 만화책을 하나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에 와서 원래 그 영화 전공이었으니까 원래 이야기를 이렇게 만드는 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이야기는 한국 6.25 전쟁에 이렇게 군인이 자, 그 다음 우리 LA 보험 하시는 분 중에 종합보험 위샤 제이팍 미스터 팍 제이팍 보험회사에서 보험 프레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이런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이팍 보험 우리 우중의 총각 호남 향후회를 위해서 많이 협조하고 있죠. 네, 상훈씨? 네. 그 다음 교차로 이 교차로 보면은 LA가 경제가
잘 돌아간다, 돌아가지 않는다, 가늠할 수 있는 거죠. 이 교차로 신문 발행하시는 분들 수고 많습니다. 자, 장로신문도 나왔네요. 한국 장로신문이 우리 앨리스 발행됩니다. 영김 씨가 사장이 됐습니다. 한국 장로신문. 네. 한국 장로신문 본사 임직원 모두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기는 장로들에게 목회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신앙과 교양 등 최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문서 성교제로서의 사명을 다와 작은 도시의 지방교회에도 신문을 보내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역할도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본사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으로 야긴과 보아스 부부동처럼 목사와 장로가 화합하여 교회의 일치를 지향하고 미 전역의 지사를 통하여 각 교회 및 노예의 행사와 소식을 충실하게 보도하여 교회가 먼저 지역사회에 헌신한 문서성교를 통한 정로의 정로, 파수꾼의 임무, 정확한 납학수 상황각으로 재출발하고자 합니다. 기자단을 비롯 함께하는 직원들 한마음 다드리며 짧은 지어진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이며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오주의. 자, 오늘 끝나는 시간, 북한에 대한 포용 정책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독일 교수들 등들 많이 와서 포럼이 있었죠. 네, 우리의 대북 정책, 포용 정책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먹히 들어갈 것이다. 시도가 있을 것이다. 우리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고 사랑인데, 네, 우리의 포용 정책 퍼주고 그 결과가 해피엔딩 될 것인지 두고 보겠습니다만은, 이런 학자들은 포용 정책, 그 애절한 강구하는 포용 정책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예단을 볼 때, 오늘 우리는 북한의 민생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고, 노무현 때도 시작했죠. 국민들도 모르게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에 가서 북한 인프라 구축을 하다가 봉기자 대통령이 났지요. 네, 그 정보를 받았습니다. 극비리 밤에 12시 넘어서 차가 몇 대가 판문점을 통과한답니다. 북한에 가서 소위 LA, 한국의 IT 전문가들, 이 사람들이 인프라 구축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했다. 그러나 정부가, 국가가 모르고 몇 사람 아는 이런 대북 인프라 공작들이 있었다는 제보에 따라서 봉 기자가 인터넷에서 보도를 했죠. 그 바람에 예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행 스크린에서 미통신문 배우진 기자의 목소리와 육성과 사진들이, 뉴스들이 나갔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 이 사람들이 북한 인프라 구축을 해서 국민도 모르게, 언론도 모르게 야밤에 차에 몇 사람이 타서 이제 기술자, 과학자들 타고 올라갔다. 그런 뉴스를 본 기자가 받아서 보도했고, 이도 국회의사당에서 좀 시끄럽다고 합니다. 자, 오늘 끝나는 이 시간, 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은, 또 그러한 성령으로 행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 성령에 따라 살 때는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성경 말씀들을 참고해 볼 때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능력에 복종할 때 우리는 육신이 건강하고 통일도 가능할 것이다. 남북한 통일도 가능할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 한반도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북한은 사회 개방할 것이다. 할 수 있다? 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에 따르지 않으면, 네. 주님의 말씀 듣지 않는다면 북한, 노스코리아는 특히 너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 네. 저주받는다는 말을 못하겠습니다만은 노스코리아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라.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어제 그저께 본 기자가 돈 4,000달러가 필요했다 그랬죠. 갑자기 그 4,000달러를 구하지 못할 때 간밤에 전날 밤에 기도를 했다. 기도 같은 기도는 아니었습니다만은 하나님 아버지 돈 4,000달러가 필요합니다. 누가 도와줄 수 없습니까? 라고는 다른 식으로 말을 했더니 10명 중에 라스트 그 뒷날 생각지 못한 어느 경비원 친구부터 4,000달러를 빌렸습니다.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나에게 돈을 구워준 그 사람이 어제 그저께 또 난리가 났습니다. 민생고 해결에 지장을 받는 해고 사장이 쫓아내버렸습니다. 나가라고. 너 왜 출근 시간이 늦느냐? 왜 3, 4분씩 늦게 오느냐? 서너 번 전과 기록이 있자 쫓아냈다 합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그 회사 사장에게 나에게 돈 꾸준 사람 그 사람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났습니다. 저하고 친한 친구인데 그러지 마라. 큰 하자도 없는데 출근 시간 3, 4분 늦었다 하더라도 근무 시간을 좀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근무 태도가 양호하다. 정말 양호하다. 그리고 인정이 많은 사람이다. 사장 당신이 어릴 때 그 사람이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인정 있는 사람이다. 등등 말을 하자 사장이 배기자 말을 듣고 아마 그 해고될 사람을 네 직무연장입니까? 네 다시 목을 달아주는 떼지 않고 달아주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성령에 임할 때 노스코리아도 변할 것이고 한반도 통일될 것이다. 주는 것이면 받는 것이 있다. 기브앤드 테이크죠. 어쨌든 간에 이런 사실들을 참고하고 모든 사람 우리 해외 동포들 특히 LA 동포 여러분들 노스코리아 여러분들 주는 것은 반드시 대가가 있을 것이다. 네, 뇌물을 제쳐놓더라도 네 그런 점에서 우리 북한 노스코리아 여러분들 특히 여러분들 마음을 비우고 착한 마음으로 성령이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방송 끝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